한 주간의 증시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주식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주,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께 쉽고 그리고 빠르게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요, 영국과 홍콩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이제 끝나는 연말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해서 휴장이 되고요. 성탄절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된 홍콩 증시도 휴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체 공휴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국경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체 공휴일은 안 된다라고 해서 제대로 월요일에는 증시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은 좀 개선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투자주의 종목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투자주의 종목을 투자하는 걸 즐기실지는 모르겠으나 즐겼다면은 이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지정 요건들 중에서 소수 지점 거래 집중 요건이 폐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 지점에서 거래가 집중된다 했을 때 그거는 무시한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변동의 기준이 15%에서 25%로 상향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주의가 걸리기가 좀 쉬운 것 같지는 않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쉽게 투자주의 종목이 됐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게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주의가 안 된다라는 점에서 세력들 입장에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들 입장에서 좋은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주의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 변동이 너무 심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요, CJ 대한통운이 무기한 총파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택배 노조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사회적인 문제들이라든지 그리고 노동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택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CJ 대한통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주가가 계속 하락세였던 것 같은데, 요 내용이 들어가면은 추가 하락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총파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파업을 무기한한다, 말만 저렇게 하지 사실은 1년, 2년, 3년, 30년 이렇게 파업하는 그런 기업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게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물류 쪽. 물류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총파업 이거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도 파업을 해가지고 그냥 일 안 해야지 하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한다면, 주가가 혹시나 충격을 받는다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지 모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 연말이다 보니 배당락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배당락, 주식을 신규로 준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배당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배당을 주는 방법 중에서는 실제로 우리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주가를 낮춰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배당을 주는 만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주가를 높여주는 방법이겠죠. 여러분들이 6만원에 샀고 지금 현재가가 6만원인데 배당을 10% 준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66,000원이 되면은 10%가 올라간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를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지만 주가를 그런 식으로 66,000원으로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면서 10%의 수익을 나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배당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가 조정이 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지금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뭔 일인가, 배당률만큼 올라가게 되거든요. 변동이 생길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고, 물려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손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배당률이 올라오는 만큼 손실이 1%든 2%든 조금이라도 줄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와서요, 배당락이라는 거 있다. 그래서 배당락을 하게 되면은 배당분만큼은 하락할 수 있는데요. 내가 배당 효과를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결국은 12월 28일,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 놓아야지만 배당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락 전에 팔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배당을 받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결산 당일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대주주 지분에 이제 만약에 지분이 많은 사람들은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연말 동안에 내 지분이 너무 많아서 세금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배당락 전에 매도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오른다 또는 내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그날의 움직임을 보면서 28일과 29일의 움직임을 보면서 잘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상장이 되었던 기업이죠. 레몽레인 상장 청약을 했던 기업이었는데 레몽레인이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확정 공모가는 15,000원이고요. 방송 프로그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방송 컨텐츠 이런 것들 만들기도 하고 공연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 기획사 그리고 영상 컨텐츠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주주가 위즈윅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해서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도 좀 시세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대응이 조금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과 그리고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투자 메리트로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상장할 때부터 전 상장주는 건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여러분들 좀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저는 투자를 신규로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입니다. 대망의 금요일 12월 31일이죠. 말일입니다. 말일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국내 증시는 폐장을 합니다. 주식 안 열어요. 장이 안 열린다는 거죠. 영국도, 홍콩도, 독일도, 일본도, 대만도 다 휴장과 폐장을 합니다. 그래서 31일은 연말연시를 주식에 너무 이렇게 올해 한 해 동안 많이 들들 볶이셨다면은 연말연시는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나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으로서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금요일이 또 이렇게 12월 31일이다 보니까 한 해 마무리를 좀 잘 하시는 시간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날 우리가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한미 통화 스와프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통화 스와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통화 스와프가 안 된다라는 것은 달러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약간 위기가 왔을 때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안전벨트와 같았던 우리 보호 장치 같았던 내용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 점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환율에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내년 경제에는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지턱이 하나 없어졌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내년 경제는 수월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호재가 발생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발생이 되면 제가 발생됐다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고요. 연말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 어차피 이번 2021년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2022년도 살아가야 되고요. 투자도 2021년 폐장된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 2022년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 마무리 잘 하시면서 연말 좀 돌아보시면서 올해 내가 어떻게 투자했는지도 돌아보시면서 내년은 어떤 마음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좀 각오도 좀 다지시고 공부를 좀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보다는 좀 더 정확한 분석과 좀 더 똘똘한 문현진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진의 역발상이 아니네요. 맨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주식 캘린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